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지 1년이 지난 걸로 딱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1년 전에 OBS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경기도, 수도권의 미래 도시 비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팔당 선수원의 규제 개선을 노력하겠다. 다음 두 번째는 그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소통과 통합의 협력의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이 반대 의견과 함께 그 독일의 49유로 교통 티켓을 제한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6월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동부와 서부의 그 SOC 대개발 그 구상을 관련해 가지고 결코 수정되지 않는 수정법 그리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그리고 건의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행정 칸막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도시환경상임위에서 도시와 환경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더 패스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도민들의 그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원고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중첩 규제 관련된 부분들 오래된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국방부도 있고 환경부도 중앙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도 부서 간의 칸막이 문제는 이거 쉽지 않고 마지막 문제도 저렴한 교통비 얘기하셨는데 셋 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진척은 좀 있습니까? 사실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령 규제만 봐도 각 지역마다 또 각 법으로 걸려 있는 규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미래 비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설계를 해야 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과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칸막이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 전반기 때랑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그 상임위를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보통 안 내버려 두거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 해야 될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의 계획, 개발과 관련된 개발을 하는 측면의 도시와 또 환경 보전, 또 탄소 중립과 같은 보존의 측면의 환경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내용을 조화롭게 어떻게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이 탄소 중립과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에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게 공간 계획, 도시 계획에 내려오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함께 이러한 부분을 협력해 나가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도시 관리, 또 탄소 흡수원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한 도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알리백 플랫폼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 가지고 보다 더 도시와 환경에 대한 관리를 비용은 낮추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 부동산 경제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가격 하락기에 대한 정책인데요. 가령 임대주택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공급 중심이었다고 보면 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급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좀 나서서 전세 사기에 문제가 있는 주택들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기도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그 주택 용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타임 스케줄 일정으로 공급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전세 사기 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저희가 8.2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이니까요. 도의회에 보니까 독도 사랑 그리고 국도 사랑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었던가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경기도 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2016년도부터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현재는 김용성 경기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19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다케시마 날 폐지 촉구 성명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날 폐지를 요구하고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일제 침탈의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속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독도도 방문을 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의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일본의 독도 망언을 중단하고 또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독도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려운 도민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경기도 의회에 미디어 월, 입체 사진전, 3D 입체 영상 등 최신의 기술을 좀 도입해서 좀 더 가까이 독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독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수호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 국도사랑회가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평화의 소녀상 문제. 해외에서 지금 평화의 소녀상을 이게 없애려고 사실 일본 정부 쪽에서 많이 로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일본 위안군 문제 그리고 평화의 소녀의 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간의 과거 또 전쟁 시기의 어떤 여성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 문제는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대변하는 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이죠. 회의에서도 이 소녀의 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학살은 그 수용소라든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반면에 이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중 여성 인권의 피해 사례는 이 장소성의 어떤 물질적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소녀의 상들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 회에서도 평화의 소녀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은 소녀의 상과 기린비 이 회에 건립된 게 총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소녀상이 22곳인데요. 일본의 그 외교적 압박에 의해서 3곳이 철거됐고 2곳은 현재 비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이 접근 가능한 이제 소녀상은 총 17개.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소녀의 상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가치, 인권과 평화를 대변하는 이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해외의 여러 시민단체, 또 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의 의회와 손을 잡고 해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경기도의 전세 사기 그 주택으로 판정 난 곳들도 꽤 있잖아요. 한 4천 곳 정도로 제가 맞습니다. 듣고 있는데 전세 사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들 나왔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의 전세 사기 사례가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전국 18,000건에 대비했을 땐 약 22.4%에 해당하고요. 서울,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을 봤을 때는 65%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을 거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더 실효성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졌고 또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세 사기 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도민들이 오시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습니다. 또한 긴급 생활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 심리 안전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 그 상담 시스템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세 피해 사례를 책자로 정리했는데 이것을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외국어로도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 피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두한 노력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속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전세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정말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필요한데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예방 대책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놓으신 게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인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행감을 진행하면서 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러한 사회적 불신이 사회적 신뢰를 깨버리고 이것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예로서 어떤 청년이 내가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도 나는 안정적인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불안에 휩싸일 겁니다. 그 경기도와 함께 준비한 것이 안심전세 프로젝트인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사회적 구석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임차인들이 모를 때 발생합니다. 예.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알고 전달해주고 또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주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협업을 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 질문 좀 짧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기회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어떤 분들은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네. 도민 참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뭐 예산도 증액한다면서요? 어떻게 네, 되는지. 맞습니다. 예. 이 경기도는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8년도 대비해서 40%를 감축해야 되고 예.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도달해야 됩니다. 자체 목표인 거죠, 경기도에? 네, 맞습니다. 예.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고 해서 다양한 이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뭐 가령 친환경 교통을 도입하겠다,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 자원 순환을 하겠다. 기회소득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참여입니다. 예.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 행동, 기회 소득입니다. 예. 내가 하고 있는 기후 행동이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회 소득이라는 컨셉으로 리워드를 해주는 예. 그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럼 기회소득이라 하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겠죠. 그 네.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한도가 있습니다. 예. 1년 한도는 6년인데요. 예. 지금 현재 시작한 올해 사업은 하반기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3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11대 도의 임기 중에 하고 싶은 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 하고 싶으신지요? 예. 제가 처음 당선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광주시, 경기도, 수도권의 미래 도시의 비전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도시,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과 교통 연결성 등 교통의 혁신을 통해 가서 만드는 스마트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도시와 건축에서의 공원 도시, 생태 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러한 더 나은 미래 비전을 가진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임창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